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이야기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치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치질, 많은 사람들이 참 고생들하고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 치질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또 치질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 또 걸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또 치료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질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치질. 의학적으로는 그냥 치핵이라고 합니다. 치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치질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치질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은 이런 거예요. 치질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항문 부분, 우리 응가하는 항문 부분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질환이 생겨요. 우리 양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질환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되고 아프고 쓰라리고 피도 나고 하는 그런 게 그 치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표적인 우리 항문 질환이라고 할까요? 우리 항문에 있는 관략근 쪽에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질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치핵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치열이 있고, 치루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치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항문 안쪽 혈관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쭉 늘어져요. 늘어져서 덩어리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것을 치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가장 많은 우리 치질의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치열이 있어요. 치열은 뭐냐면 항문 주변에 이게 관략근 주변에 근육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근육이 이게 파열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니까 어때요? 피도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루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항문 주변에 이게 고름이 껴요. 고름이라든가 우리 고름 같은 게 끼어가지고 이 고름을 이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거, 분비되는 현상. 이걸 치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치질이라 그러면 치핵은 우리가 그냥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치핵인 거고, 그다음에 치열은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돼가지고 피가 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치루는 아까 얘기했듯이 항문 주변에 분비물이라든가 고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이런 것을 치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질의 증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치질의 증상은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 내가 배변 시 피가 나와요. 배변 시 피가 나오는 얘기. 피가 같이 묻어 나와요. 변하고 같이 묻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처리하다 보면 피가 묻을 수 있어요. 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항문 주변에 하나 가려움이 있어요. 가려움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자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문 주변에. 자극과 가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문 주변에 불편하게 통증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피도 나고 찢어지고 그랬으면 통증이 있지 않겠어요? 통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문 주변에 항상 이렇게 좀 딱딱하게 부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부어있는 느낌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변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증상이 우리 치질 증상 중에 치질 증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질 증상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치질이 왜 걸리는지, 왜 생기는지 그런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 치질이 가장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우리 임산부들도 치질이 걸리기 쉬워요. 벌써 아이가 뱃속에 있다 보면은 이 자궁이 우리 결장의 정맥을 눌러요. 욱 압박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질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임산부 지나고 나면 또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노화로 인한 질병 중에 하나가 또 치질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45세가 넘으면 보통 이제 한 45세부터 한 60대 후반 정도까지 이렇게 성인들한테 이게 가장 많은 흔히 오는 이런 치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노화로 인해서 오는 치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치질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사람들,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봐, 혹은 너무 서서 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치질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갑자기 막 살이 찌거나 이럴 경우도 치질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과식이라든가 너무 그런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치질이 걸릴 수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드는 사람들, 너무 무거운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육체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 놨다 받아들어, 이럴 경우도 이게 힘을 써야 되니까 치질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만성 설사나 만성 변비 있는 사람들. 우리 변비나 설사가 만성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치질이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치질은 이런 원인 때문에 오는 거구나.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을 그러면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치질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런 거예요. 첫째, 배변을 참지 말아야 돼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바로 가시면 돼. 참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변 습관을 잘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뭐 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식사 전에 변을 본다든지 항상 일정한 시간에 배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야 돼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는 사람도 치질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살이 찌는 사람들도 치질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치질이 보통들 설사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로 보통 변비로 인해서 치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항문이 이렇게 관략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관략근 이렇게 관략근이 돼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변이 나올 때 단단한 변이 나오면 어때요? 이 관략근을 밀고 눌러져 나와요. 밀고 나오니까 이 끝이 어떨까요? 밀려 나와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치액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비로 오면서 걸리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비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식이섬유를 잘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많이 마셔주고 물을 많이 마셔주면 어때요? 변이 단단한 것이 좀 묽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응가할 때 이게 나오는데 되게 쉽지 않겠어요? 수월하게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고 식이섬유 우리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야채 종류, 과일 종류 이런 걸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과음 정말 과음 하시는 분들 정말 이게 치질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커피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 하루에 10잔 이상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카페인 음료 좀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것도 우리가 치질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해요.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건 항상 걷기예요. 걷기. 열심히 걸어주는 것도 우리 대장 활동이 원활해지니까 어때요? 대장 활동이 원활해지면 변이 잘 나가니까 치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것도 치질이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어요. 무거운 것을 너무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도 이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다 보면 치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시더라도 우리가 치질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치질 상당히 귀찮고 힘들고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치질을 예방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치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살짝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치질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레이저로 지진 그 부분은요 절대로 치질이 안 생겨요. 지진 자리는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몇 년 후에 내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러면 몇 년 후에 그 주변에 처음에 지진대 말고 그 주변에 치질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치질이 참 골치 아픈 것이 이게 만성질환처럼 돼 있어요.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 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잘 조절 못해서 그래요. 물도 적게 먹지, 식이섬유도 안 먹지. 그러니 어때요? 계속 변은 단단해지죠. 나올 때마다 이
관략근을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치질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치질을, 자, 우리가 어쨌든 예방하고 치질이 걸린 사람들 어떤 해결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치질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치질 증상이 있잖아요. 막 가려움이 오거나든가, 약간 부어있다든가, 뭐 이런 치질 증상이 미리 알았을 때, 첫째 좋은 것이 저는 여러분한테 자운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따뜻하게, 항문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운을 첫째 권해드립니다. 정말, 자운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운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변을 보고 뒤처리할 때, 그냥 휴지만 쓰지 마시고, 물티슈도 같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에 있을 때는 비데를 쓰고, 이렇게 쓰면 좋지만은, 뭐 외부에서도 우리가 뒤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휴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티슈도 같이 해가지고, 항문 주변을 가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운도 해주면서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물티슈를 좀 보내드리고, 이왕이면 근데 물티슈 쓸 때, 이왕이면은, 비누 성분이 없는 물티슈 요즘 있어요. 비누 성분이 없는 물티슈를 여러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적당량의 규칙적인 식사가 아주 필요하겠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어요. 물을 많이 섭취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치질이 오면은 이 변이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변비로 인해서 그냥 치질이 걸릴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적어야 돼요. 스트레스 오면 또 변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도 치질에 걸릴 위험성이 높으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적당한 운동, 걷기 같은 거 이런 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뭐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를 먹는다든가 요구르트 같은 것도 우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이 잘 보게 할 수 있는 포도씨유 같은 거 있어요. 포도씨유. 포도씨유 조금 가격대는 있지만, 포도씨유 같은 것도 우리, 변을 잘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꿀이라든가, 알로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과. 사과도 좋습니다. 우리, 견과류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섭취해 주시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치질은 변비로 오는 치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순생식을 권해드립니다. 순생식은 제가 뭐냐면 50가지 곡물을 동결 건조해가지고 갈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이섬유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순생식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엑스디토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엑스디토는 차전자 피가 주성분인데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든가 혹은 장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엑스디토를 많이 권해드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도 여러분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참효소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은 유산균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지겠죠. 장 환경이 좋아지면 어때요? 변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겨나가지고, 만성 설사라든가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치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운에 좋은 멀티돔을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릴게요. 멀티돔, 정말 괜찮습니다. 자운도 할 수 있고, 우리,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조격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으니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라파40 VIP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치질도 역시 이런 상처를 입고라든가 이런 상처를 입었다든가 염증이 생겼다든가 이래서 오는 질병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라파40 VIP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우리 염증을 제거하는 일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치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라파40 VIP도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치질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병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치질을 내가 미리미리 예방한다 그러면 어때요? 나의 삶이 행복해지겠죠? 나의 삶이 건강해지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치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